과속방지 토크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A5 스포츠백 40TDI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후륜,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브 셀렉터는 승차감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탄탄한데요. 이야, 이게 지금 승차감 모드인데, 우선 이 A5 40TDI 모델 기본적인 승차감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 느낌은 예전 작년에 시승했던 21년형 40TDI 모델이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아우디 기본 모델들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 상당히 부드러운 이 승차감을 좀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A5는 확실한 건 지난번 시승했던 모델들보다도 더 탄탄한 느낌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A6 모델 22년형 개선형 모델이죠. 그 모델 시승하면서 A6 모델이 22년형으로 오면서 휠 사이즈가 19인치로 커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탄탄한 승차감이 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델과 차이점을 본다면 A6 모델 같은 경우는 휠 타이어에서 탄탄한 느낌이 좀 주가돼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A5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자체 내로 이 탄탄함을 좀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승차감 모드로 놔도 이 정도의 지금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탄탄한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시승했던 세단류의 멀티링크,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던 아우디 모델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승차감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탄탄해요. 그럼 여기서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도곡로 전시장에서 오면서 계속 이걸 변경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확연하게 이 차이가 나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도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제 이 서스펜션 세팅을 좀 확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방쳐 넘어가면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기본 서스펜션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스트로크가 조금 짧아진 게 느껴지네요. 좀 전에 이 승차감 모드로 놨을 때는 그래도 이 스트로크를 조금 이제 여유를 줘서 탄탄하게 좀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현재 이 다이나믹으로 놨을 때 서스펜션 세팅으로 보면 스트로크가 조금 짧게 잡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둔한 스타일은 아닌데, 모드별 차이가 그렇게 확연하게 피드백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이제 고속 주행을 해봐야 이제 느껴질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변속기 우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로 한번 이 구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들 시프트가 필요가 없어요. 와, 차 잘 나가네. 와, 브레이크 밟고 미스터. 스트로크가 좀 짧아지긴 했군요. 이게 확실히 서스펜션 기본 세팅 자체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다이나믹으로 놨을 때 스트로크가 조금 짧아지는 그런 세팅 값으로 좀 변경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코너 돌아 나갈 때 정말 안정적으로 오랜만에 돌아 나오는 느낌을 좀 준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드라이빙의 재미를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만큼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좀 짧게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다가 탄탄한 승차감까지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와인딩 코스 잡아 돌렸을 때 오히려 파워트레인 출력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디 기본 모델 그냥 5링크 멀티링크 구조만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구조, 이렇게 승차감 위주로 되어 있는 세팅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기존에 시승했던
5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만 들어가 있던 모델들, 그 모델들보다는 이 서스펜션이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느끼게 해주게끔 세팅을 이렇게 맞춰주는 느낌이 나요. 오히려 파워트레인이 좀 더 폭발적으로 밀어줬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전에는 파워트레인 출력이 너무 세서 서스펜션이 조금 아쉽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좀 반대가 됐네요. 여기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일단 변속은 4800rpm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단부터 스타트를 끊었을 때 3단까지 타이트하게 이 변속을 체결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밀어주는 느낌은 의외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완벽하게 가솔린 엔진처럼 이 폭발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났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 들지만, 40TDI 모델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출력을 낸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서스펜션이 그리고 잘 받아줘요, 출력에 맞게끔. 그래서 볼까요? 상당히 탄탄해요. 거의 지면이 어떤 형태인지 다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브레이크 밟고 코너 돌아서 제가속, 브레이크 밟고, 야, 이거 제동 들어가도 전혀 불안해지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부 차량들 시승할 때 이렇게 코너 급격하게 돌아 나온 상태에서 급제동 들어가면 이제 좌우로 이제 막 불안해지는 차들이 몇몇 있었는데, A5 모델은 괜찮네요. 이런 부분까지. 이게 주행을 좀 해보니까, 예전에 45TFSI 트림이 Q5 모델 그리고 A6 모델이 있었는데, 주행 성능 쪽으로 좀 본다면 기본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기본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TFSI 모델이 달리기가 좀 재밌겠네요. 이 세팅만 보면, 이 세팅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충분히 가속을 해도 하체 쪽에서 받아자는 느낌이 그래도 조금 탄탄하게, 그리고 스트로크를 좀 짧게 가져가는 느낌이 나서,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형을 좀 높여도 이 운전하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가속을 하면, 일단 제가 아까 초반에 이 가속을 하고 난 다음에 엔진 배기량에서 출력이 좀 더 높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쉬움을 좀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추가로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배기음까지 조금 적절하게 섞이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우디 A5 스포츠백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사실 아까도 달려봤지만 패들 시프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없지만 출발할 때만 단수 조정할 때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셀 자동으로 변속이 되죠. 오호호, 이렇게. 이 코너 안정감이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서스펜션 이 대응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우선 이 직선 구간 속도를 좀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5km가 더 나왔습니다. 그만큼 초반부터 이 밀어주는 이 가속 느낌이 2000cc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는 게 여기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급격한 코너가 시작되는 구간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이 안정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대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 자체도 그렇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기본 세팅이 탄탄하게 조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은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급 트림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A7 45 TDI 모델 시승했었거든요. 참고로 그 차량 3000cc 디젤 엔진입니다. 거기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 있었던 모델인데, 그 모델과 그리고 예전에 시승했던 A6 45 TFSI 모델, 그리고 Q5 40 TDI 모델, 이렇게 세 가지의 차량을 저 터널 구간 과연 어느 차량이 빠르게 통과했을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셀 자동으로 변속이 되죠. 오호호, 이렇게. 사실 저도 이 편집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나열했던 언급했던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아우디 모델들에서 기본 라인업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행을 했을 때, 특히 이 고속이나 이런 코너링 이쪽 계통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이 느낌은 이 A5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보다. 진짜 여기다가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모델은 더 재밌겠네요. 이게 가속 페달을 직선 구간을 쭉 밟아서 속도를 밀어주면,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속도를 밀어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45 TFSI 모델 정도만 돼도 이 A5 모델의 이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그래도 이 뽑아준 출력, 이게 이제 합쳐지면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제가 어제 Q3 35 TDI 모델을 시승을 했거든요.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왔는데, 캠핑장 나오니까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오늘도 외관싱 장소는 탄도 캠핑장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캠핑을 하고 싶군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올 때마다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A5 스포츠팩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일단 전면 디자인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전면 디자인 구성은 A4 모델이랑 거의 유사하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세대로 출시했던 A5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1세대 A5 같은 경우는 전면 쪽에서 이 전폭 부분에서 볼륨감이 좀 더 A4 모델보다는 좀 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조금 있었는데, 현재 2세대로 오면서 일정 부분 A4 모델이랑 디자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많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도 아우디 차량, 정말 많은 차량들을 봤지만 구별하기가 좀 힘든 차량들이 있어요. 전면에서 봤을 때 A6랑 A8 그리고 A4랑 A5, 이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아우디 모델들의 패밀리룩 디자인이 이 A5 모델까지 이어져서 적용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램프의 구성을 보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이나믹 턴 시그널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5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25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은 19인치 5 트윈암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2년형 아우디 모델 시승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측면 디자인 설명할 때마다 휠 색감 처리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밝습니다 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비춰봤을 때 현재 A5 모델 같은 경우는 어두운 톤으로 휠 디자인, 색상을 좀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 라인 A5 스포츠백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후면 A필러부터 시작되는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쿠페형 스타일의 이미지에 맞춰서 이 전장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주면서 2열 도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델, 아무래도 디젤 모델 중에 가장 상위, 일반 트림 중엔 상위죠.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측면 휀더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X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쿠페형 모델의 특징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타입의 도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5 모델 2열입니다. 우선 공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지금 머리 공간은 머리카락이 스치는 공간이 나오네요. 근데 머리는 머리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닿는데, 이 지금 시트 자체가 엉덩이 쪽이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가 확실하게 닿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똑바로 앉으면 닿아요. 그렇죠? 똑바로 앉으면 닿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저같이 등치가 좋은 성인이 앉아도 이 쿠페형 타입의 세단 모델을 이런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뭐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폭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측의 승객이 사용하셔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거 콘솔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네요. 근데 드디어 22년형으로 오면서 컵홀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위에 있는 것보다는 낫네요. 이게 좀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방식이라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하면서 가셔도 상당히 쾌적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괜찮네요. 뭐 아우디 모델들은 이게 뭐 탈 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구조가. 그리고 이게 컵홀더가 2단계로 열려요. 이렇게 큰 거는 좀 더 넓게 닫고, 이거는 괜찮네. 이건 다른 모델에도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작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잖아. 저번에 어떤 건 여기 있었는데 컵홀더 들어갔습니다. 요번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으면 그래도 좀 편하네요. 편한데 제가 아무래도 이 머리에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살짝 빼게 되니까 이 엉덩이랑 요 뒤에 시트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는 쿠션 하나 넣어 놓으시면 되게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옵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부에서 1열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3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이 후방 쪽에도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온도만 조작할 수 있고 온도만 표시되는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트롤 하단에는 USB 타입 A입니다. 차지 온이라고 써 있네요. A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고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A5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 램프에서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의 디자인이 후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이 좀 더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쿠페형 스타일. 그리고 지난번 A7 같은 경우는 이쪽 훌은 트렁크 리드 쪽에 가변식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A5 모델은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난번 A7 모델 스포일러 이렇게 올려도 사실상 실내에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친구도 여기 들어가면 보일래나? 어쨌든 현재 A5 모델은 스포일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라인 쪽에 지금 129 라인이 보이실 건데
이거는 좀 특이해요. 제가 아우디 기본 모델 시승하면서 항상 언급했어요. 이 배기구는 그냥 디자인입니다. 실제 배기구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항상 언급을 했는데, 이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확인해야 돼요. 이 운전석 라인 쪽에는 실제 배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트윈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은 또 막혀 있어요. 차라리 넣어줄 거면 각 한 포인트씩 빼서 그냥 듀얼 배기로 해주는 게 후면에서 봤을 때 안정감이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뒤에서 따라오면 저쪽 막힌 거 보일 것 같아요. 되게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라인업 모델 많은 차량 시승을 했지만 실제 배기구가 있는 모델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우디에 배기구 있는 거.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킥모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후방 유리까지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 트렁크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으로 보면 기본 용량은 465리터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128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 쪽에는 뭐 특별한 옵션은 따로 없고, 이쪽에 제가 아까 보니까 배터리가 이쪽 트렁크 안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 A5 스포츠백 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2022년형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 평가를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 아우디 모델 시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22년형 모델 시승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A5 모델이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 스포츠 성향을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아우디 모델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A5 모델은 조금 탄탄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는 승차감 쪽으로 좀 대응이 잘 돼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A5 모델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서스펜션 세팅에서는 충분히 이 드라이빙의 재미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동 성능 부분 22년형 모델 시승하면서 이거는 계속 제가 장점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우디 모델들은 특히 제동 성능 부분에서 정말 대응을 잘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죠. 혹시나 오늘 차량 시승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우디 태양모터스 도곡로 전시장을 방문을 해보시면 요즘에 22년형 모델로 어떻게 보면 시승차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흰차 위주로 지금 도곡로 전시장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재민 PD에게 연락을 하셔서 시승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건 A4, A5, A6 승차감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가라少しに見えるように